안녕하세요. 스포츠 박 팀장입니다. 오늘은 29일 오후부터 시작되는 K리그 5경기 분석으로 준비해 보았습니다. 경기 분석에 앞서 짧게 채널의 취지를 설명드리자면 스포츠 분석에 있어서 100%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100%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항상 최선을 다하며 모든 주요 정보를 모아서 최고의 값으로 분석 자료를 공유할 것을 약속드리고자 채널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영상으로 분석의 모든 부분을 전달드리기에는 한계가 분명하며 스포츠라는 종목의 특성상 라인업 및 결장 정보 등의 변수가 워낙 많기 때문에 보다 정확하고 실시간으로 변동되는 데이터를 토대로 한 분석과 조합이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영상 하단의 고정 댓글의 링크를 통해 오랜 기간 운영해온 분석방에서 무료로 공유해드리고 있으니 분석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께서는 많은 도움 받아가시길 권장드리며 지금 바로 승부식 118회차 5경기 분석을 지금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는 강원FC와 대구FC의 맞대결입니다. 강원은 지난 포항원정에서 2대1로 패배했습니다. 후반 막판 극적인 동점골을 기록했지만 이후에 실점을 허용하며 승점을 획득하지 못했는데요. 이번 경기에는 황문기와 양민혁을 중심으로 강한 압박과 빠른 공수 전환을 선보일 전망입니다. 지난 경기에서는 갑작스러운 포메이션의 변화로 공격 과정이 매끄럽지 못했던 강원인 만큼 이번에는 4-4-2의 시스템으로 회귀할 전망이며 이상원과 코바세비치의 호흡이 나쁘지 않기에 대구를 상대로도 득점을 만들 수 있을 전망입니다. 원정팀 대구는 서울과 홈경기에서 1대1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후반전에 실점을 허용하며 끌려갔지만 후반 막판 극적인 동점골로 승점 1점을 확보했습니다. 이번 경기에도 정치인과 고재현을 중심으로 속공을 펼칠 전망인데요. 다만 삼선에서 요시노와 박세진이 창의적인 패스 공급에 어려움을 겪다 보니 세징야가 개인 능력으로 끌어가는 모습이 잦으며 강원의 수비 라인을 상대로 위협적인 역습은 어려울 수도 있을 전망입니다. 이 경기는 강원의 승리 쪽 접근을 추천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원이 충분히 경기를 주도할 수 있는 환경이며 이들이 본래의 전술로 회귀한다면 대구의 밀집 수비를 상대로도 충분히 득점을 생산할 수 있을 전망이며 결국 대구의 단순한 역습을 저지하고 신승을 거둘 것으로 예상되는 경기입니다. 다음은 FC 안양과 충남 아산의 맞대결입니다. 안양은 이랜드 원정에서 1대0 패배를 기록했는데요. 선제 실점 이후 상대의 수비 조직력을 감당하지 못하고 결국 패배했습니다. 이번에는 주도적인 경기를 펼칠 것으로 예상되었는데요. 하지만 주전으로 출전하던 니콜라스의 징계로 대체 출전주인 한희권이 최전방에서 위치 선정 및 연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자연스럽게 야고와 마테우스의 개인 능력에 의존하는 공격 전개를 펼치는 중이며 아산의 밀집 수비를 상대로 고전할 가능성이 보였습니다. 원정팀 아산은 천안과 홈경기에서 2대0 승리를 기록했습니다. 상대의 퇴장 이슈 덕분에 경기를 주도하면서 후반 막판 연속 득점으로 승점 3점을 챙겼습니다. 이번 경기도 주닝요와 데니손을 중심으로 속공을 펼칠 전망인데요. 삼선에서 김종석의 드리블 능력과 침투가 빛을 발하고 있는 만큼 안양의 배후 공간을 적절히 타격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할 전망입니다. 이 경기는 무승부 쪽 선택지를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안양이 홈에서 주도적인 경기를 펼칠 전망입니다. 하지만 이들의 세밀하지 못한 공격 전개는 아산의 밀집 수비를 상대로 대량 득점 생산에 어려움을 겪을 전망이며 결국 아산의 속공을 허용하며 무승부로 경기를 마무리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기였습니다. 다음은 전북현대와 제주의 맞대결입니다. 전북은 대전 원정에서 0대0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주도권에서 밀리는 모습이었지만 촘촘한 수비 조직력을 자랑하며 승점 1점을 확보했습니다. 이번 경기에서는 안드리고와 전병관을 중심으로 주도적인 경기를 펼칠 전망인데요. 다만 에르난데스와 티아고는 아직도 기복이 심한 모습이고 최전방으로 출전 중인 이영재도 위치 선정에 어려움을 겪는 모습이기에 이승우가 이번에도 교체 출전하게 된다면 공격에서의 답답함은 지속될 전망입니다. 원정팀 제주는 광주 원정에서 2대0 승리를 얻어냈습니다. 주축 자원들의 부상에도 훌륭한 조직력을 보여주며 승리했는데요. 이번 경기도 헤이스와 유리를 중심으로 빠른 공수 전환을 보여줄 전망입니다. 이탈로가 부상에서 복귀하며 공격 전개의 짜임새는 나쁘지 않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갈레고와 한종무의 영향력이 아쉽기 때문에 전북의 두 줄 수비를 쉽사리 공략하기는 어려울 전망입니다. 이 경기도 무승부의 선택지를 고려해 볼 수 있었습니다.
전북이 홈에서 경기를 주도할 전망입니다. 하지만 이들은 세밀함이 부족하고 공격 라인의 화력이 아쉽습니다. 제주의 두 줄 수비를 상대로도 어느 정도 고전이 예상되며 제주 역시 답답한 공격 전개를 보여주는 만큼 이 경기는 무승부가 합리적인 선택지라고 예상되는 경기입니다. 다음은 김천 상무와 광주FC의 맞대결입니다. 김천은 수원 원정에서 4대2 승리를 거뒀습니다. 경기 흐름은 밀리는 모습이었지만 날카로운 속공으로 상대 배후 공간을 완벽하게 공략한 모습이었습니다. 이번에도 이동경을 중심으로 지공을 펼칠 전망인데요. 김대원과 이동준의 침투와 드리블은 여전히 훌륭하고 최근 박상혁이 최전방에서 인상적인 침투로 템포를 살려주는 만큼 광주의 배후 공간을 어느 정도 공략할 수 있는 전력이라 판단되었습니다. 원정팀 광주는 제주와 홈경기에서 2대0 패배를 기록했습니다. 경기를 주도했지만 로테이션을 돌리며 체급차를 극복하지 못했는데요. 이번에는 아사니와 가브리엘을 중심으로 지공을 펼칠 전망이며 이희균의 드리블과 백하의 연계 능력은 유기적인 플레이를 만들어내며 김천의 불안한 수비 라인을 공략하기엔 충분하다고 생각되었습니다. 이 경기는 김천의 승리 쪽 접근을 예상해 볼 수 있었습니다. 광주가 경기를 주도할 수 있는 양상이 예상되지만 이들은 득점을 기록할지라도 김천의 빠른 속공으로 수비가 흔들릴 수밖에 없으며 결국 김천이 속공을 통해 화력전에서 승리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기입니다. 다음은 경남FC와 수원삼성의 맞대결입니다. 경남은 김포와 홈경기에서 1대1 무승부를 거뒀습니다. 선제 득점을 기록했지만 결국 실점을 허용하며 승점 한 점에 그쳤는데요. 이번에도 사라이바와 폰세카를 중심으로 속공을 펼칠 전망입니다. 이들은 지난 경기 체력적인 안배를 받은 만큼 수원의 배후 공간에 위협적인 침투를 가할 수 있다고 판단되었는데요. 다만 단순한 전개로 인해 많은 점수를 뽑기는 어렵다고도 생각되기도 했습니다. 수원 삼성은 부산과 홈경기에서 1대0 패배를 기록했습니다. 실수로 인해 실점한 이후 결국 상대의 밀집 수비에 굴복하며 무득점을 기록했는데요. 이번에는 지난 경기 휴식을 취한 뮬리치와 마일랏을 중심으로 공격을 펼칠 전망인데요. 다만 중원의 핵심 파울리뇨와 피터가 주중 경기를 소화하면서 체력적으로 고전할 가능성이 존재하며 결국 창의적인 공격 전개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이 경기는 수원 삼성의 승리의 가능성을 고려해 볼 수 있었습니다. 수원이 다시 한번 주도적인 경기를 펼칠 전망이며 이들의 공격을 이끄는 중원 자원들이 체력적으로 고전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대량 득점까지는 기대되지 않지만 수비 라인의 안정화로 신승을 거둘 수 있을 전망입니다. 준비한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영상에서 다룬 분석은 기본적인 데이터를 토대로 한 내용 분석이며 실시간으로 변동되는 배당 및 라인업을 토대로 한 보다 정확하고 적중률 높은 분석과 조합이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영상 하단에 고정 댓글로 문의 주시면 조건 없이 실시간 무료 분석방으로 안내드리고 있으니 부담 없이 오셔서 많은 도움 및 정보 받아가시는 것을 권장드리면서 오늘의 분석 영상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